21페이지 문학 가자. 소설이에요. 소설이 갑자기 어떻게 시작해? 대화로 시작합니다. 이런 소설들이 가장 까다로운 소설들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제 친절하게도 그나마 뭐가 있어? 뒤에 넘어가 보면 보기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박스를 한번 보고 나서 우리가 보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기박스 보고 읽어봅시다. 보기박스 먼저 보자. 이 작품은 해방 직후에 혼란한 사회를 사는 인물들의 다양한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라고 했어요. 해방 직후에 혼란한 사회를 사는 다양한 인물들의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줍니다. 부도덕한 인물들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은 이라고 했어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은둔다적 삶을 살아가지만, 세 번째, 자신의 처지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반면 혼탁한 현실을 기회로 여겨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인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력을 규합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인물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기회주의자들과 양심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이죠.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의도적으로 은둔자적 삶을 살아. 어쨌든 얘네들은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 소설을 읽으면 최소한 몇 가지 인물 몇 명은 나온다는 얘기야. 최소한 인물이 몇 명은 나오겠냐? 3명은 나오겠죠. 양심적인 사람 중에서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들, 의도적으로 은둔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 또 기회주의의 현실을 세를 규합하려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다시 갑니다. 보면 갑시다. 앞부분에 줄거리 이렇게 대화나 사건으로 나온다고 해도 일단은 읽어나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읽어나가. 그럼 뒤에 가면 앞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럼 어쩝니까? 몰이를 합니까? 그를 팔아 호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40이나 되어 보이는 주인은 기름때가 묻은 비행사 옷 같기도 하고 작업복 같은 것을 입고서 고무신짝을 끌었다. 이때껏 부엌에서 빈대떡을 지지다가 내다보는 길에 아는 체를 한 모양이었다. 자, 이 위에 있는 말은 결국 누가 한 말이야? 주인이 한 말입니다. 밑에 몰이를 합니까? 라고 몰이는 이득만을 취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부도덕한 방법으로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몰이꾼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난 그런 걸 못한다는 얘기겠죠. 빈대떡은 병문 친구 계급에서 해방이 되어 당신 같은 문화인 덕에 출세했으나 근대 조선의 신문화를 대지비계에 지지했어야 될 말이라고 했는데, 이 문장 자체가 말이 좀 어려워. 하지만 밑에 뭐라고 나와? 영감은 미소를 띠며 술잔을 들어 마신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야? 영감이 한 말이야. 그렇죠? 아마 이 사람 주인은 빈대떡집 주인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 대지비계를 지져서야 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가볼게요. 영감은 미소를 띄어 보이며 술잔을 들어 마신다. 영감은 이 사람의 호가, 남원이라는 것은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 남원 누구의 호입니까? 누구의 호예요, 남원이? 주인. 그래요. 주인의 호가 남원입니다.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자기의 건망증에 짜증이 날 지경이었다. 어쨌든 10여 년 전에 자력으로 잡지도 경영하고 신진작가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다. 누가? 빈대떡집 주인이. 영감은 너무나 의외인데 어이가 없고 가엾은 생각이 났다. 그래서 영감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너무나 의외인 곳에서 어이가 없고 가엾은 생각이 났다. 잔을 비워 술을 권하니까 주인은 손을 내두르고 주전자를 들어 따라주며, 선생님이 이런 세상에 양식집, 찻집을 내놓고 빈대떡집에 들어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고 웃는다. 주인의 눈에는 미국에 갔다 온 하이칼라 노 신사가 빈대떡 접시를 앞에 두고 앉아있는 것이 가엾어 보인다 라고 했죠. 그러면 집주인도 역시 이 영감을 어떻게 생각해? 가엾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서로 가엾게 생각하는 거야. 다음, 내가 이렇게 쇠락하기가, 쇠퇴하기가 남원이 붓대를 던지고 녹들을 갈고 지짐을 붙이거나 가엾긴 일반 이오마는 비프스틱이나 코코아 맛을 못 보니도 퍽 오랬소.
영감은 아끼는 다리를 쉬어가려고 찻집을 찾아도 보았고 또 해방전후 한때는 식당이나 찻집 아니면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은 근자는 발을 뚝 끊었다. 요즘 이제 이런 거 안 간대. 빕스틱 코코아랑 안 간대. 찻집도 안 가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다니? 사시미가 싫듯이 비프스틱도 싫어졌고 사쿠라 모찌가 싫듯이 초콜릿도 싫어졌구려. 하고 김관식 영감은 커다랗게 껄껄 웃는다. 그래서 위에 영감의 이름이 뭐야? 김관식 영감이겠죠? 연결. 여기서는 그냥 그런 것들이 싫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해서 너무 뭐 긴장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읽다 보면 다 나옵니다. 해방 전에는 친일을 하다 해방 직후에 우익 청년단을 이끄는 제산자 박종렬은, 새로운 인물이 나오나요? 제산자, 돈이 좀 있나 봐요. 박종렬은 한 청년과 함께 누굴 찾아옵니까? 김관식을 찾아온다. 중략 부분 줄거리는 무조건 밑줄입니다. 김관식, 위에 있던 김관식을 찾아옵니다. 책도 인젠 그만 보고 차차 속계로 나와보는 게 어떠신지. 속계? 여기 책 집에만 갇혀있지 말고 세상을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떠신지. 이런 세상에 그래 책 볼 경향이 있더란 말이요. 박종렬 영감은 동그라미 한 번 더. 이게 줄거리에 있는 인물하고 본문에 있는 인물은 따로 해주는 게 좋아요. 박종렬 영감은 서고에나 들어온 것 같은 생각으로 주객 세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앉을 만한 틈만 남기고 책으로 꽉 찬 방안을 돌려다본다. 이 영감은 김관식이를 융통성 없는 학구쟁이라고 대수롭게 여기진 않으면서도 가끔 와서 이 서재에 들어와 앉으면 어쩐지 기가 눌리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박종렬 영감이 꼬시는 거지. 야, 뭐 세상에 나보지 않을래? 이렇게. 어디가 되겠어? 이렇게. 자, 그랬더니 박종렬 영감이 뭐라고 하나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세상이니 책이나 보고 들어앉아 있는 것 아닌가? 주인은 냉소를 한다. 이때의 주인은 누구야? 박종렬 영감이 되겠죠?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세상 나가보지 않을래?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이렇게. 그래도 선생님 같으신 선배께서 제 일선에 나오셔서 지도를 해 주셔야지요. 앞에 앉은 청년 또 나오죠? 이런 소리를 하며 이름도 모를 양서며 한서가 그뜩찬 사벽을 둘러본다. 두 주먹을 무릎에 짚고 어깨를 떡벅이고 완만스럽게 앉았기는 하나 길길이 쌓인 책을 보고는 약간 경의를 표하는 말눈치다. 그러나 영감은 처음부터 아나무인인 그 태도가 안 있고 웃겨 보여서 말대꾸도 아니해준다. 자, 여기죠. 여기는 청년이 한 말이죠. 뭐라고? 그래도 선생님 같은 선배가 한번 나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처음에 박종렬이 나와봐. 싫어. 선생님 나오시죠. 대꾸도 안 해. 그죠? 실상은 영감을 서재에서 거리로 끌어내려고 오늘 이렇게 온 건데 나서보지 않으려나? 청년이 덤덤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박종렬 영감이 한마디 거둔다. 그래,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밖에 한번 나가자. 이렇게. 거리에야 늘 나가네. 오늘도 나가보았지만 눈에 보이느니 눈에 들어가느니 먼지뿐이래. 쓰레기통 속을 헤매느니 보다는 이 한 칸 방이 내게는 더 없는 선경이거든. 선경 좋은 경치거든. 뭐 신선의 경치거든. 밖에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라는 얘기겠죠. 그야 진세 아닌가. 자, 그는 그러라고 오래간만에 나가보지 않으려나? 쓰레기통 속 아닌 선경 지상낙원을 구경시켜줌세 하고 박영감은 술을 먹으러 가자고 권합니다. 자, 여기서 박영감이 누군데? 박종렬 영감이야. 한번 그래 됐고 이제 나가자 라고 나갑니다. 술 한잔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그것 또한 거절합니다. 그만두겠네. 지금 오다가 다리가 하도 아프게 빈대떡집에 들어가서 술 석 잔을, 아까 빈대떡집에 술 석 잔 먹었죠? 술 석 잔을 마시고 보니 내 세상은 개 있는 듯 싶대. 거기 있는 듯 싶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마 얘가 좋은 술집에 가자고 말하니까 그것도 싫어. 내 빈대떡집에서 술 세 잔 먹었는데 내 세상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 거기가 좋다고 말하는 거죠. 하하하, 영감도 이제는 늙었군. 빈대떡집에 들어가다니. 박종렬 영감의 눈에는 늙은 친구가 가엾어 보였다. 아닌 게 아니라 나 역시 처음에는 좀 군돈스러운 생각도 들대만은 꽃같은 색시를 데린 청년이 꽃같은 색시를 데리고 있는 청년이 요기를 하고 앉았고 뭔가를 먹고 앉아있고 양복신사가 쫙 줄 맞춰서 앉아있는 것을 보니 조선 사람 정도에는 꼭 알맞는 글이리요 사교장이라 하겠네. 나한테는 어디가 빈대떡집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튼 거절하는 것이겠죠. 여기는 밑에 할 게 없으니까
여기다 바로 하자. 마주 앉았던 청년은 노인네들 객단만 언제까지 듣고 있을 수 없어서 한마디 장더를 맞추고 얼른 자기의 용건을 꺼낸다. 자, 청년의 진짜 용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뵈러온 건 다름 아니라 제가 무슨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는데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인데요. 목적이 나와 있죠. 청년이 온 이유가 뭐야? 아야, 미안, 여기가 아니네.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나 같은 사람이 힘까지 빌어한다는 걸 보면 신통치 않은 사업이겠구려. 야, 나 같은 사람까지 써? 별로 신통치 않겠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올시다. 신통한 일이기에 선생님께서 출마하여 주십사는 것 아닙니까? 뭔가 어디에 출마하는 것 같아요. 청년은 이 영감의 말이 겸사, 이 말, 겸사는 뭐야? 겸양을 떨어서 사용하는 거야. 아, 제가 부족해서요. 하면서도 자기를 훌뿌리고 면박한 것에 불쾌한 것만 지그시 참았어. 나같이 필요해? 그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면박 주는 것 같아 참았어. 출마라니 아직 유엔단도 오기 전에 이프부하란 말이오. 영감 이프부할 야심이 있는 게로구려. 그러면 됐어. 옆에서 빙긋이 웃고만 있던 박종렬 영감이 무해되었다는지 말을 가로막으면서 나선다. 별게 아니라 이번에 XX당 성북지구분회가 조직되는데 이 사람이 회장의 물망에 올랐으나 될 수 있으면 영감이 나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물론인데 나가보구려 라고 했죠. 결국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땡땡당 성북 지구분회를 맡아달라. 여기 선거에 회장이 나가달라. 이 얘기겠죠? 이렇게 청년에 한 거죠. 알고 보니 가당치도 않는 은은이었다. 온 당치 않은 소리. 어느 당이고 간에 나 같은 사람이 정당에 무슨 안 한 것이 있단 말이오. 주인 영감은 못 들은 소리나 들은 듯이 펄쩍 뛰었다. 분회장이 싫으면 고문도 좋습니다. 회장이 싫어? 그럼 고문도 좋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이렇게. 이 청년은 지금 땡땡 청년단장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대단히 바빠서 분회장을 겸무할 수 없기에 김관식 영감에게 사양을 하자는 것이나 정 못하겠거든 고문이로라도 이름을 걸어달라는 것이다. 그것도 물론 성북지구에 살고 있으니 이러한 청을 하는 것이라 한다. 내게는 과분한 천망이나 나는 원체 정치를 모르고 그런데 취미가 없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말씀도 마쇼. 김관식 영감은 이러한 얘기는 두 번 더 듣기 싫었다. 그는 고사하고 여기는 이제 거절하는 거니까 거절하는 것도 밑줄 하고 넘어가자. 그는 고사하고 이 청년이 초면에 왜 그리 주자를 빼고 자기를 위협이나 하러 온 듯이 버티나 했더니 청년단장이라는 말에 인제 알겠다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갑갑한 방 속에 들어앉으니 소일 삼아 나가보게 그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지 않나? 정치 운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던가? 박종렬 영감은 또 권해본다. 그러니까 또 권해본다. 하나 합시다. 이 방이 영감 눈에는 갑갑해 보이겠지만 내게는 성경이라니까. 죽은 뒤에 명정감도 소용없고 술 석잔과 이 방 한 칸이면 부족할 게 없어. 그러니까 빈대떡집에서 먹었던 술 석잔을 말하죠. 그렇게나 말씀하시면 너무나 퇴영적, 태폐적 아닙니까? 3천만이 모두 선생 같은 생각이면 큰일 아닙니까? 라고 했죠. 여기서 퇴영적, 태폐적 무슨 뜻일 것 같아? 태폐적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태폐하고 패자가 다르죠? 그럼 여인데 얘는 아이잖아. 그러니까 물러날 때, 패배할 때 패 이거야. 그렇게 말하면 너무나 이거 비슷한 말을 선생님이 골라봤는데 아마 패배주의 이런 것 같아. 그러면 나한테는 술 석자라고 이 방이면 돼. 그렇지? 그런 너무 패배주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3천만이 모두 선생 같은 생각이면 큰일 아닙니까? 청년이 쇠하여 보인다. 응? 태폐태영? 패배주의는 안 되겠지만 석잔술과 한 칸 방에 숨으려는 것을 패배주의라고 한다면 30잔술과 10칸 방에 향락과 권세를 차지해 보겠다는 것은 구국 애민의 정치도란 거랍니까? 라고 비꼬는 거지. 야, 나는 좋아. 내가 술 석잔이 패배주의라면 너는 그러면 구국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아가는 정치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만 해봅시다. 자, 내용 좀 복잡한 것처럼 보여요. 왜? 앞에 줄거리도 없이 바로 사건으로 시작하고 대화를 시작하니까. 내용인 즉슨 이래요. 여기서 중심 인물은 누구죠? 김관식 영감이죠. 김관식 영감 처음에 어디 갑니까? 빈대떡집 가죠? 빈대떡집 그 주인장의 호는 뭐죠? 남원. 네, 남원이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쌍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요. 그랬더니 집으로 누가 찾아옵니까?
박종률 온감과 청년이 찾아오죠. 찾아온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정치하라고. 그래서 한번 나가보라고. 거절하죠? 자꾸 나가보라고. 거절하죠? 이게 끝이에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모르는 낯선 내용이 나오면 자꾸 집중하게 되고 쫄아요. 쫄지 마. 있는 그대로만 보면 돼. 자, 영상수업의 효풍이었습니다. 바로 문제 가보자. 자, 여기 있는 거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줄 테니까 조금만 한번 가보자. 장면에 따라 달라지는 서술자. 요거 외부 이야기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내부 이야기라고 나와 있어요. 이야기 밖에 서술자 나오고 있고요. 초점이 된 인물을 통해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관찰. 등장인물로 설정된 서술자 이렇게 나와 있어. 등장인물로 설정된 서술자는 몇 인칭입니까? 1인칭. 이 작품은 1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3인칭. 봐야죠. 동그라미 친 인물 중에 나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인칭이 아닌 3인칭이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대요. 다음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거 한 번만 더 할게. 서술자는 누구 아니면 누구라고요? 나 아니면 누구? 작가. 그래. 나 아니면 작가란 말이야. 이게 두 개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서술자가 나에서 작가로. 그럼 나는 몇 인칭이고? 1인칭이고 작가는 몇 인칭이고? 3인칭이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 시점이 어떻게 됐다? 시점이 변화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시점이 변화되려면 일단 1인칭이어야 되니까 본문에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나가 나오고. 이 나를 3인칭에서는 뭐라고 불러? 그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뭘 부르겠어? 이름을 부르겠죠?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나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이 작품에 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X. 외부 이야기 후에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내부 이야기라고 했지. 외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구성? 액자식 구성. 이 작품 액자식 구성이니? 아니죠. 틀렸죠. 액자식 구성 뭔지 말 안 해도 알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를 이제 외부 이야기, 외화라고 하고 여기를 내부 이야기, 내화라고 하죠. 서사축이 각각 달라요. 서사축이 다른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야. 다른 이야기,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액자식 구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얘랑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서사축 이렇게 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이야기가 사파 형식으로 껴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사파식 구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사파식 구성하고 액자식 구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도 외부 이야기 안에 내부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거고 얘도 외부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거거든. 중간중간? 껴있는 거 저건 얘도 전체 이야기에 껴있는 거잖아. 근데 쟤는 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외부 내부 왔다 갈 수는 있어요. 큰 틀에서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일화라고 얘기해요. 에피소드, 간단한 이야기. 근데 이 안에 있는 얘는 완결된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결된 구성이라는 뭘 말한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따지자면 이거 액자식 소설은 이 모의고사에 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 이야기로 들어간다는 힌트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되니까 그건 앞부분의 줄거리가 무조건 있습니다.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으면 걔는 액자식 구성이 될 수는 없어요. 얘는 X가 되겠죠? 자, 답은 이 둘 중에 하나네요. 몇 번일까요? 몇 번? 답은 4번이죠. 예, 요 선택지 말은 이렇게 돼 있는, 아니, 이게, 이 선택지가 적당한 경계선에 있는 건 맞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이 말은 서술자가 이렇게 작품 바깥에 있어요. 이게 작품입니다.
작품 안에 A, B, C 이렇게 있다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과 이야기를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누가 되겠어? 이 사람이 특정 인물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소설에서 이 작품 전체적으로 보자면 서술자는 누구 옆에 붙어 있어요? 주인공이 누군데? 어떤 영감? 또 주인공이야 또? 김관식 영감 옆에 딱 붙어 있지. 그래서 이게 특정 인물이 누구라고? 김관식 영감 눈에 비친 세상을 서술자가 기록한 거야.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 4번이 되죠. 자, 기억은 무슨 집? 빈대떡집. 여기는 서재인가요? 자, 빈대떡집 한번 먼저 가봅시다. 항상 이거 볼 때 바로 보지 말고 앞에 넘겨봐야 돼. 누구 입장에서? 김관식 영감 입장에서 빈대떡집인 거야. 빈대떡집에 딱 갔죠? 주인이 누구야? 남원이죠. 신지식인이고 잡지까지 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가엾게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어떻게 생각해? 가엾게 생각하죠. 1번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는 공간입니까? 아니죠. 경제적인 피해를 복구하는 거야? 유사한 처지의 타인에게 동정을 받는 거야. 자, 개인의 문제에 대한 조언?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죠? 답은 몇 번? 답은 3번입니다. 오히려 빨리 나오네요, 답이. 이렇게. 그러면 요거 한번 가보자. 요거 보기 박스 먼저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니네가 풀어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 몇 명 나와요? 본문에서는 2명 나옵니다. 누구랑 누구? 김관식 영감이랑 양심을 지키는 인물이요? 빈대떡집이죠. 그럼 여기서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 누구?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 누구? 빈대떡. 은둔자적 삶? 영감. 그 다음 여기 기회를 여기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인물들 누구랑 누구? 박종렬하고 청렬.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죠. 땡땡당 무슨 구분외랑 뭐 고문 맡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2개 풀 수 있겠나요? 자, 2개 풀어보세요. 그 위에 것까지 2개. 22번, 23번 2개 풀어보세요. 몇 번? 4번. 4번. 맞습니까? 얘는요? 4번. 얘도 4번.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봐봐. 나 같은 사람이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당치 않다고 말하는 모습에서라고 했지. 요걸 찾아봐야죠. 여기 찾아보고 나서 여기 모습에 자신의 처지에 자괴감. 아, 내가 이러려고 이걸 살고 있나? 이걸 봐야 돼. 그래서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여기죠. 야, 당치 않은 소리. 나 같은 사람이 정당에 무슨 아랑곳이 있단 말이오 라고 말했지. 그러면서 펄쩍 뛰면서 거절해요. 그리고 앞에 뭐라고? 가당치다는 의논이야 라고 말하지. 이건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했나? 이런 자괴감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뭐 비판이죠, 비판. 이렇게. 자,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 현대시 가보도록 합시다. 김춘수의 부재 제목이죠. 금방 끝나요. 얘는 시 짧으니까. 김춘수의 부재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화자는 나. 여기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은 뭘 바라보고 있죠, 지금? 뭐? 사람들은 좀 빼자. 이거 빼고. 일단 울타리. 아니 맞아. 맨드라미 나팔꽃 같은 것들, 그 꽃들. 그 다음에 햇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얘네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맨드라미 나팔꽃 봉숭아 같은 것들은 철마다 피어 소리 없이 져요. 그리고 햇살은 낮잠을 졸다 가요. 화자는 얘네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다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슬프겠죠? 그래서 울타리는 슬픈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울타리하고 누구의 심정하고 같아? 화자의 심정하고 같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서 화자가 바라보는 건 울타리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울타리 옆에 피는 꽃들과 햇살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야. 그죠? 나도 이렇게 철마다 피었다 소리 없이 져버리고 낮잠을 졸다 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도 다 이렇게 꿈결같이 살다가 죽는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물을 보면서 뭘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뭘 깨닫는 거야? 무엇을 깨닫죠? 자연물을 보면서? 나도 죽겠다. 그렇죠. 나도 죽겠다는 건 맞지. 근데 결국 이런 걸 뭐라 그래? 모든 유한성, 존재의 유한성.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잘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밑줄하고 물결 이런 식으로 해보면 훨씬 더 편하죠. 자신 있게. 자, 다음 24번. 가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뒤에서부터 보라고 했죠. 이렇게 잘라서. 자, 시상 전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과거, 현재 대비 맞습니까? 아니죠. 일단 대비가 나오면 선생님이 늘 얘기는 대비가 나오면 뭐부터 찾으라고요? 무조건 기준점부터 찾으세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 중에서 기준점 어디로 잡아야 되겠어? 현재, 무조건 현재. 기준점은 나, 여기, 지금 기준이야. 인간과 자연, 인간. 공간의 대비, 여기. 시간의 대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과거, 현재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현재만 먼저 봐. 현재 나의 상황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 슬프니까. 그러면 과거에 긍정적이었을 때가 있어요? 이 작품에 없지. 그러니까 이걸 찾을 때는 과거의 현재 대비, 과거의 현재 대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현재가 부정적이네? 그러면 즐거웠던, 긍정적이었던 과거, 긍정적이었던 과거가 나오나?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빠르죠. 2번. 3번. 말 줄임표로 끝내는 시행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오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했다. 무슨 법? 의인법. 가해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거 가해 나옵니까? 네. 어디 나옵니까? 맨 마지막 소리. 다시 어디요? 맨 마지막. 햇살은 외롭게 햇살은 울타리는 자연물이 아닙니다. 울타리는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드는 거지. 인위적인 거야. 인위적. 어쨌든 뒤에 나오긴 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명령력 어저 나와요? 아니요. 안 나오죠? 이렇게.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오케이, 좋아. 다음. 네. 기억. 어쩌다죠. 어쩌다.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어쩌다. 상민이 웃었어, 지금? 네, 상미가 웃었어요. 비웃었어, 지금? 자, 어쩌다는 규칙적이지 않고 우연한 어떤 시간에 현상이 나타났음을 드러낸다. 맞아요? 네, 맞네요. 니은 외롭게죠. 외롭게 햇살은 이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대상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홀로인 상태. 맞나요? 네. 네, 이렇게 두 개 맞아요. 얘도 알 수 있긴 하겠지만 나시까지 가보고 합시다. 나시의 제목은 삶을 살아낸다는 건 이렇게 되어 있어. 야, 삶을 살아낸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낸다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야, 삶은 살아내야 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야. 와, 빡세다. 그치? 이거 빡세한 느낌이지. 그러면 삶 자체가 긍정적이어서 부정적이야? 부정적인데 그거를 내가 버텨내는 거야. 그런 의미가 살아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네. 또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앞에 거 했던 것처럼 읽어보고 시해석해 봅시다. 읽어봐요.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은 해석이 안 되는 대로 내비두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 해석이 되는 것들에 우선 초점을 맞추세요. 화자부터 갑시다. 화자는 있나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뒤에 나. 뒤에 나 나와 있어요. 화자, 나. 네. 좋아요. 좋은 자세야. 자, 화자의 처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그때는 일단 처지도 처지지만 시공간적 배경을 찾으면 훨씬 더 좋다고 했잖아. 자, 시간적 배경 언제입니까? 가을. 공간적 배경은? 그렇지. 아파트 동과 동 사이로 뭐가 돼? 마지막 잎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가을에 꽃이 떨어지는 거겠네요. 또 상황 또 낙엽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 다음 햇빛 닿아 있는 피라칸사 열매는 더 붉어지고 그 다음 이거 됐고 다음 나무 몇이 기침 소리로 나타나 속에 감추었던 가지와 둥치들을 내놓는데요. 이게 뭐야? 낙엽이라는 건 다 떨어졌다는 얘기겠지? 떨어져서 둥치와 가지가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아마 아파트 동가동 사이에서 나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나무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화자는 무슨 생각합니까? 뭐? 어디서 슬프다가? 그냥 항상 생각하면 안 돼요. 보물에 찾아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괜찮은 삶. 그래. 와, 제대로 찾았어. 야, 근육을 저리 바짝 말려버린 괜찮은 삶도 있었다니라고 말해. 그러면 그렇게 낙엽을 다 떨어지고 속을 다 보이는 삶을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네? 또. 이거 있어요? 아니, 찾아보라 이거지. 하나만 있을 수는 없잖아. 뒤에도 가로도 있잖아. 그래, 이런 삶을 살아낸다는 건 나도 모르게 가슴에 손이 간다라는 거지. 그래. 야, 막 여기에 나무에 상처도 막 있어. 보면서 그 갖고 말하는 것 같아. 이것은 내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아 말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해. 그걸 보면서 뭐래? 야, 진짜 삶을 살아낸다는 건 저렇게 삶을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는 건 하면서 가슴에 손이 간다라고 했죠.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가슴에 손을 간다는가? 존경, 공감, 또 경건함, 뭐 이런 게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잘했어요.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24번 가봐야 되겠네요. 자연물의 인격부여 맞습니까? 네, 다음 몇 번? 4번. 여기 있잖아. 그가 속삭인다. 그가 누군데? 나무죠? 나무한테 서연아, 무슨 대명사? 그렇죠. 인칭 대명사. 인칭은 사람한테 쓰는 거거든요. 인칭 대명사.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여기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 반복인데 상승의 이미지는 안 나오고요.
하강의 이미지만 반복합니다. 떨어지는 이미지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는 풀어보세요. 이 두 개 다 풀어봐. 25번, 26번 두 개 풀어보세요. 또 이런 거 풀 때 그냥 막 보지 말고 모습에서 응? 모습에서 이거 잘라보면서 해야지. 책 왜 이렇게 젖었어? 그 비롯될 가방을 모으는 몇 번? 4번. 규칙, 이리저리죠? 규칙적이 아니라 이리저리 떨어지는 거죠. 4번. 26번은? 2번. 뭐? 2번. 야, 2번 너무 너무 많은 말이죠. 난 너무 당당하게 2번이라고 외치니까 5번. 5번입니다. 어디가 틀렸죠? 생의 감각이 소멸한다는 것 아니죠. 이게 이제 생의 감각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감각하는 건데 소멸은 아니죠. 다음 5번이 되겠고. 여기서 자연현상, 자연현상인데 울타리가 슬픈 소리로 우는 거잖아. 야, 진짜 울타리가 우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화자가 우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햇살이 외롭게 졌다가 가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뭐가 또 맨드라미가 소리 없이 피었다 져버리지. 이런 자연현상에 대한 정서가 슬픈 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잠깐만 생의 밑둥 여기 가랑가랑 마른 기침 소리로 나타나 속에 감추었던 가지와 둥치를 내놓죠. 근데 이것도 근육을 저리 바짝 말려버린 괜찮은 사람도 있었다니라고 했는데 이게 생의 감각이 소멸한 거 아니죠. 생의 감각을 느끼는 것이라고 봐야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쉬었다 합시다.